안녕하세요. 강동구 중학교에서 이재명 소년공 다이어리라는 책을 추천 도서로 했다는 말을 듣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소년공 다이어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샀었습니다. 79년 12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변호사 사무실 내기 전까지 이거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안 들어간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거는 소년공 다이어리라고 할 수가 없죠. 소년공이라고 하면 15세 미만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89년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79년도 이미 15세가 지난 상황이죠. 이분이 생년월일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족보상에는 63년 10월 23일입니다. 양력은 63년 12월 8일. 양력 음력이 같은 날짜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64년 12월 22일생입니다. 1년이 늦춰졌죠. 정확하게 1년 14일. 졸업장이죠. 초등학교 졸업장. 졸업장에도 64년 12월 22일. 검정고시 보고 나서 생년월일도 64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씨의 생년월일에 대해서 2012년도까지도 63년 10월 23일, 음력으로 63년 10월 22일,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엄마가 10월 22일인지 10월 23일인지 헷갈리셔서 10월 23일로 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을 보면 64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1년이 늦춰졌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 생년월일이 내가 18살 때 자살하려고 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80년도거든요. 그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 끝나고 나서 아주 좋을 때였는데 아버지랑 갈등이 있어서 그때 죽고 싶었다 하면서 18살이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해서 18살이면 63년생이죠. 이거 발간한 게 2021년인데 그렇다면 이때까지도 이 발간할 때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은 63년생으로 이 책을 펴낸 것입니다. 언제 이거를 호적을 변경했을까요?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공인이신데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죠. 이형표 씨라고 이재명 대표 보시게라는 글을 써서 전파를 한 것 때문에 평화나무에서 그 글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걸 해서 대검에도 조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조사 진행 중이냐, 대검에는 들어온 게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마 대검으로다가 이첩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평화나무는 김영민 목사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그 신문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의 생가는 경북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외육촌 구자양 대구에서 아마 그 건달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구자양 씨는 영양군 테니스 협의회 고문도 하셨던 거로 나옵니다. 엄마 구효명의 오촌 건달인 구자양이 대구로 나가서 그래서 그 집에 구효명이가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재명을 낳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생가로 주장하는 경북 안동시 예안군 도천리 이 도천길 511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갔을 때 땅콩이 심어져 있었어요. 약 40평 정도였는데 2015년도 누나 이재순 씨가 그 땅을 팔았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그 윗집에 살던 항모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5년경에 누나 이재순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리고 그 앞집은 형 이재영의 친구 유모모 씨가 이모모 씨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영 씨라는 분이 상당히 그 형이죠. 친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친구 만나러 자주 온다고. 생가는 2015년 정도에 윗집 그 대통령 출생한데 전문적으로 살아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샀다고 얘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귀하집 지어놨는데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재명 그 생가에 가보면 생가 안내판에 지통마을에서 아랫마을, 세못, 평지마을로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청기면 토곡리에서 이사 온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5년을 살은 거죠. 4번을 이사 다녔으니까 소년공 다이어리에서도 써있듯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누나도 데이트폭력 조카가 76년생으로 청기면 토곡리에서 난 거로 이렇게 호적이 되어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씨는 76년도 2월 달에 한계초등학교 19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장에 64년생 12월 22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년월일이 64년생으로 되어 있을까? 나중에 발급받았나? 75년 12월경에 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으로 엄마하고 같이 야반도주 했다. 이재명 씨가 76년 2월 23일 중앙선 상행열차를 타고 성남으로 이주했다. 3월 29일인가 날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6년 2월 23일 중앙선 상행열차를 타고 성남으로 이주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76년 3월 29일인가 그 날짜에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만난 거는 제가 가족사랑을 소개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 상대원동이라는 데가 아마도 광주 쪽에 청계천에서 그 철거돼갖고 오신 분들이 그쪽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거기가 가난한 동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직장생활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없으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기순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70년도 6월달부터 76년 8월까지 성남 제2공단 내에 있는 목걸이 만드는 공장에 3개월을 다녔다고 해요. 월 9,000원이었고 부도로 월급을 떼었다고 합니다. 염산과 황을 다루는 목걸이 공장이었다고 해요. 사장이 야반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떼었다. 이재명의 행위를 작성한 한태원 씨가 한 얘기고요. 76년 11월부터 77년 4월까지 동마 고무 공장 월급은 적었고 고무 벨트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고무 조각이 왼손 중지, 손톱 밑에 고무 가루만 박힌 채 6개월 만에 퇴사했다. 당시에 고참을 형이라고 불렀어야 했는데 형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서 많이 구타당해 엄청 맞고 나서야 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77년 4월부터 77년 9월 아주냉동 상업용 냉장고를 만든 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원동 제1공단 옆의 제2공단 거기에 있었답니다. 함석을 절단하면서 이때 한재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일과 시간 중에 바깥 출입을 금해서 흡사, 노역장 같았지만 상처가 늘수록 월급이 오르고 오래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설문이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해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원 파출소 숲속에서 고참들과 함께 엎드려 뻗쳐를 받고 맞은 적도 있고 작업반장의 구타로 인해서 난청과 부분적 청각 장애도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태원 씨 그래서 따온 겁니다. 2004년도였죠. 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그때 난동을 부리고 나서 성남 주민교회 은신하면서 그때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개나리 진달래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게 되었다.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78년도 78년 5월달까지 야구 글러브와 스키 장갑 제작을 하는 성남 제2공단 내 대양실업 박승호 명의로다 입사를 했다고 해요. 78년이면은 이때가 63년생이라고 치면 15살 되겠죠. 글러브 제작 플러스 기계에 손목이 끼어 뼈가 골절되는 사고로 장애 입구를 판정을 받아서 결국 군대는 안 갔다 그러죠. 근데 프레스 사고 관련해서 각각 기록이 발언하는 게 틀립니다. 2021년 2월 25일 날 와이드 박동희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기계에 눌려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로 왼팔에 장애를 입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서전에서는 내 팔은 손목 관절과 함께 개판으로 굽어버리고 말았다. 한쪽 관절이 없어서 근육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니 아파서 팔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한 손으로 넥타이를 매야 한다. 한쪽 손목뼈가 없으므로 가죽을 찍어내는 프레스에 손목 관절 부분이 찍혀서 팔이 퉁퉁 부었어요. 자존심이 셌던 소녀는 치료도 안 받았어요. 근데 키가 크고 팔도 같이 자라면서 부서졌던 손목뼈가 이상하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왼팔이 굽어있고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정치 뮤비 유튜브라는 데서 2025년 4월 달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한태원 씨의 그래서도 성장판이 손상되었는지 왼쪽 팔만 그대로였고 그때부터 한쪽 뼈가 자라지 않으면서 왼쪽 팔이 비틀어지는 채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서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1살 어린 여성 동료에게 누나라고 부르게 하려고 머리채를 잡아서 버릇을 고쳐주었다. 점심시간에 힘이 약한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던져 자신의 이치를 확고히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해서 관리자가 되기 위해 검정고시를 봤다고 합니다. 내 친구 성규랑 같이 여자애를 성희롱하는 문구가 나와요. 아이스크림 내기 건투시합을 해서 두들겨 맞고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됐다. 대양실업 공장에서 팔을 다쳤어요. 모순되죠. 78년도 8월 달에 중졸 검정고시를 봤다는 얘기가 있죠. 78년 10월 달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미성년 전과는 검정고시에 붙거나 취업하거나 하면 전과가 삭제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실업이 부도가 나서 5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했죠. 아주 호화로운 책장에 있는 사진을 보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때가 79년 2월달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호화로운 책상에 있는 집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호적상 나이로 취업이 불가능해 형 이재선의 이름으로 공장에 취업했다. 79년 6월 달에 오리엔트에 입사하는데 건영웅 씨 명의로 입사를 합니다. 79년이니까 16살이 좀 안 된 나이네요. 10월 달에 생일이니까요. 오리엔트에서 시계 표시판에 도장 도금 작업을 하는 스프레이 공으로 작업실에 밀폐되어 대입 검정고시 준비하는데 최초 시계 착용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소년공 다이어리라는 게 79년 12월 18일, 생일이 12월 22일이죠. 79년 12월 18일부터 89년간 소년공 다이어리에 옮겨놓은 겁니다. 일부를 발췌해서 쓴 거죠. 그리고 80년 2월 달에 퇴사를 하고 나서 김창구 성일학원 원장이 있습니다. 성일학원 검정고시 학원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도움을 받아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80년 5월 6일이죠. 기록 중에서 대학 입학 수능 시험표에 78년도 고졸 이재명은 80년 5월 달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언동을 했죠. 근데 78년도는 중졸인데 고졸이라고 써놓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80년 5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아버지가 등록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하면서 다시 입사하라고 막 하는 그랬더니 5월 11일 18세라는 나이에 자살한다는 건 미친 짓일 것 같았다. 이 소년공 다이어리에는 다 63년생으로 나옵니다. 한국 나이로 해도 18세가 될 수 없잖아요. 64년생이면. 근데 다 63년생으로 나옵니다. 사진상에는 79년 2월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기에서 80년 8월 31일 날 성남으로 이사 온 지 4년 만에 200만 원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틀리죠. 80년 3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대 법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죠. 3년 장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보조금 월 20만 원씩 받고 그래서 5만 원은 이재선 씨에게 나눠줘서 이재선 씨도 건대에 입학하고 굉장히 위해가 좋은 형제인 거죠. 재학 중에 중앙대 법대 다니면서 이재명 씨가 1차 사시 합격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똑똑하죠. 80년 10월 달에 10월 23일 제28회 사법시험 2차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청 검사 15, 변호사 15를 거쳐서 89년도에 김창구 성일학원 원장 도움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연수원 18기였다고 해요. 89년 5월 달에 민변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88년 2월 달에 성남의제 21 사무국장 김현지를 알게 되는 거죠. 2009년도 분당 우리교회 다닐 때 이재명은 631000 이런 교적을 썼죠. 분당 우리교회에. 그리고 2010년도 7월 1일 날 성남시장에 취임을 했죠. 당시에는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어서 검증을 받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폭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 참고사항으로 8월 17일 날 안동 영명중학교 교감이 실종이 됩니다. 취임하고 얼마 안 됐었죠. 이거 관련해서 조폭도 제가 만나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조폭들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혹시 그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조폭들은 그건 우리 수법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죽여서 수장시키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족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10살 때 엄마가 18살, 80년이죠. 5월 18일 날 석가탄신일이죠. 광주에서 5.18이 났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보다 더 어렵게 산 사람이죠. 제 위에 오빠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봐줘서 결국은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지금 국정원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빠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재명 씨가 내가 어렵게 살았다. 근데 지금까지 우려먹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다 어려웠어요. 저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죠. 언니들은 시집 가 있었고 오빠가 그때 방해하고 있었는데 호구지책이 없잖아요. 그게 쌀이 떨어졌는데 그때 굉장히 눈물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나 자살할까? 라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이재명 씨 혼자만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거 내가 어렵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입시전적인 인물이다. 천만에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응? 그래서 내용 자체를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나이를 왜 고치셨을까? 그 의문점이 항상 뇌리를 맴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 언제 생년월일을 바꾸셨나요?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두 개의 생년월일이 공존했다면 둘 중에 공부상에 있는 거 졸업장하고 성적표 그거는 가짜겠죠.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63년생인가요? 64년생인가요? 저는 이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관계를 볼게요. 망부 이경희 씨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를 많이 때렸던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이경희 씨는 86년 11월 24일 날 이재명 씨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난 다음에 이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73년도에 단독으로 성남으로 상대운동으로 이사를 왔다 그래요. 이재명 씨는 76년 2월 23일 성남시로 아버지가 가출한 거죠. 한번 만난 아버지가 더 이상 한량은 아니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망부의 직업이 13개나 되는 것은 성실히 하지 못하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영표 씨가 제기한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분이 이재명 씨와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들은 얘기는 이재명 씨 아버지가 동네 이장도 하면서 연초 수금, 총대를 했다고 합니다. 연초 수금을 받아갖고 돈을 한꺼번에 받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받으면 그 돈을 담배 농사를 하기 시작하는 그때 2, 3개월 뒤에 주면서 그 사이에 틈새 전략이죠. 2, 3개월 동안 이자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예안 장터. 정산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정산 시장인 것 같은데 거기 나가서 노름, 하투 같은 거 이때 70년대에는 하투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하투를 하면서 배로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해서 거기서 외박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노름하면서 있었다고 얘기하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 중에 제가 만난 유모모라는 분은 장사를 하던 친구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60년대 카페 기억이 있었죠. 62년도에 한 시대에 그때 돈을 빌려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차용증을 썼대요. 그 차용증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경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초 대금이 200~300만 원, 지금으로 치면은 한 50억가량 된다고 하네요. 이재명 씨는 대학물을 먹었다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학교도 보내지 않고 공장에 나가게 했고 행여 공장을 그만두고 시기라도 하면 무조건 아버지의 리어카를 밀어야 했다. 폐지를 주어야 했고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했다. 라고 손영공 다이어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전민 경력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때는 뗄감이 없으니까 생전이죠. 나무를 베어서 산전을 하면서 땅을 일구던 시절이라 그래서 아마 하전이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순경, 대학 중퇴 후에 순경, 교사, 탄광 관리자, 청소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고 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효명 씨죠. 이분 때문에 형 이재선 씨랑 돈 문제 때문에 나쁜 말이 오고 간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경희 씨가 집안을 챙겨야 되는데 외지로 막 이제 싸돌아다니고 또 구자양 씨를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 식구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형제들이 많았는데 집에서 술 그런 걸 잡동사니 팔아서 술집을 했다는 말이 있으나 와전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구효명 씨는 성남시장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죠. 성남시장파가 있습니다. 조폭이죠. 그다음에 그 구효명 형제의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랑 사촌 서병일이라는 분이 성남에 거주 중이고 인테리어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학생 국제 마피아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99년 6월 검거된 서병일 씨의 아들인지 아니면 서병국 씨의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기열이라는 애가 있어요. 84년생 정도 되고요. 서재열 76년생 이거 형제인 것 같죠. 이재명이 대통령 때 성남시장에서 할 때 조폭 모임인 성남 새싹 지킴이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형 이재국 씨는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잘 사시고 계시는 것 같고 누나 이재순 씨 같은 경우에는 김대영이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죠. 2006년 5월 달에 그 데이트 모녀 살인 사건 있었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억인가 얼마 하고 떨어져라 이렇게 했던 사건. 무기징역을 하는데 그 감형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재명 손영공 다이어리 여기 나오는 게 조카 김상호 85년 7월 3일생으로 여기 나오더라고요. 중학생 국제 마피아파 서기열 이하고 그 김대영하고 둘이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죠. 그다음에 형 이재영 씨 족보에 나온 형수는 조모모 씨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형
이재선 씨, 59년 8월 19일생으로 나오는데요. 건국대 졸업하셨고 2017년도 폐암으로 사망하셨죠. 한계초등학교 15회. 그러니까 형하고 이재명 씨하고는 4년 차이가 납니다. 이한중학교 26회. 이재선 씨가 생가를 매도하기 전에 거기 빈집이니까 와서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굉장히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그 집에 와갖고 소리 지르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했겠죠. 원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동생을 키웠는데 말하자면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수 박인복 씨 나오고요. 이재명 씨까지 63년 10월 23일생 중앙대 법대 졸업 이렇게 족보에 나옵니다. 이재명 씨는 처가 김혜경 씨 91년 3월 달에 결혼하셨죠. 그 다음에 아들 동호 92년생, 윤호 93년생. 2007년도에 캐나다 유학을 갔습니다. 2007년도에 캐나다 유학 갔을 때 김부선 씨하고 썸씽이 있었던 거죠. 그때 유학을 갈 때 수혜동 아파트 2402호 앞집 처하고 같이 갔다고 하고 남편 김철 모모는 성남 아트센터 공연 기획부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씨가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여동생 이재욱 씨, 옛날 이름은 이애자 65년도 생인데요. 64년도 12월생하고 65년도 6월생이면 굉장히 차이가 적죠. 거의 여자들 임신 가임 기간을 빼면 거의 3, 4개월 만에 이재욱 씨가 나온 꼴이 되는 거예요. 64년생으로 이재명 씨가 호적이 바뀌어 있다면 이런 경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재욱 씨는 안양시청 청사관리원으로, 청사관리원이라는 게 이게 어떤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니고 공무직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자리,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관리하는 자리. 새벽에 출근하여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매제 강모모 씨도 안양시 운전원으로 같이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형제 중에서 중학교를 나온 사람. 이재욱 씨 죽음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여러 번 바뀌어요. 2014년 8월 24일 날 여동생이 정신질환형 이재선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무차별 폭행당해서 피범벅이 되어 있던 얼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옥탑방 문제의 아이들의 출연에서는 미싱사로 일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유세장 가서는 환경미화원으로 새벽에 청소하다가 가로서 했다.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직 청사관리원은 이거 차이가 있어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원 아니에요. 근데 동생을 환경미화원으로 얘기했습니다. 남동생 이재문 씨가 누군가요? 서병수 씨? 아버지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인가 해갖고 고소인가 한 것 같은데 정가 사항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정가는 제가 빼도록 하고요. 지인 중에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계초등학교 선배 김재호 씨, 조성호 씨, 금정용 씨 나오고요. 재명이 마을의 금순교라는 사람이 상계초등학교 22회 졸업생이더라고요. 성남시 중원구청장 이분도 이재명 씨랑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박병기 선생님 그때 만난 적이 있었죠. 성규가 나옵니다. 같은 직원을 성희롱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성규가 나오죠. 이성규 씨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조폭하고 관계가 없다. 물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려서 변호하나요?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달에 조카 김대용 국제마피아파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을 변호했죠. 2007년 3월 달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 변호했고요. 거기 비서실장 김진욱 등 2명입니다. 김진욱이라고 비서실장 했던 사람 새싹지킴이 부단장입니다.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채용되었다가 사퇴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무사 새싹지킴이 단장이시죠. 천안에 조일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천안 봄 조일환 김도환 씨하고도 이제 친하다고 얘기하시네요. 백종선 고려 신영정보 채권 출신이고요. 서성남고등학교입니다. 서성남고등학교는 이명현 최수근 상병 특검 그분입니다. 서성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백종선은 성남시장 1기 때 수행비서를 했었죠. 형 이재선한테 쌍욕하는 거, 협박하는 거. 그래도 시장의 형인데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나요? 왜 이재명은 그거를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참 특이한 집안의 형을 백종성 씨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백종진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경호팀장이죠. 백종진 씨 같은 경우에도 원희룡 씨가 국제마피아파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명관 씨, 김진호 국제마피아파, 이상현이라고 성남 관광나이트파라고 있답니다. 이분하고
이재명 씨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하네요. 한계 초등학교 총 동창회장이고 수필가인 김창규 씨가 그 87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지검 안동지청의 15 검사로 교육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격려차 만났답니다. 성남으로 가고 나서 밤에는 청소일을 하는 아버지의 리어카 뒤를 밀어주고 낮에는 열악한 환경 유해업소 가내 공장에서 일을 했고 수능 300점 만점에 286점을 받아 중앙대 법대 장학생으로. 우와, 엄청 공부 잘했네요. 저도 같이 학력고사 봤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점수 좋네요. 사법고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그때 만난 장소가 신흥옥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복싱은 하지 않지만 복싱 도장 링에서 상대와 대결한다면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정신을 잃지 않는 한 항복하지 않고서 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한다면 한다. 여기서 제가 특이한 거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80년 8월 달인가요? 오리엔트에 재입사하면서 자기 이름을 했다고 하니까 만 17세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 15세 미만이요. 타인명으로 취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15세 미만 타인명으로 취업했다고 다이어리에 써 있어요. 법에도 이게 저촉되지 않는데 법에서 그게 강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 주변 친인척 중에서도 그때 저희 시골 사람이니까 많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는 공장에 많이 들어갔어요. 자기 이름으로 다 취업했어요.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만 굳이 다른 이름을 써서 들어갔을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 이름 필요 없었는데 왜 굳이 그 이름을 썼을까요? 박승호, 권영웅, 권중현 세 사람을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 신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오리엔트에서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년공으로 있을 때 대선 출정식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서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취업했다는 게 나왔을까요? 소년공 다이어리는 15세 미만은 없어요. 63년부터 79년이면은 그것도 16세죠. 그 기록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년공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과연 추천도서로 해야 될까요?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어떤 이런 편향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5세 미만 자기 결정 능력 없어요. 의사 결정 능력 없고 판단 잘 못합니다. 응?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어요.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는 거 자기 판단이 안 섰는데 종교를 갖게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제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교회 가는 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교조 선생님들 무슨 사상을 가르치나요? 북한 추종하라고 하죠. 친북 사상, 그 다음에 미국 반대하는 사상. 이거요. 간첩이나 하는 짓이에요. 전교조 선생님들 이 나라 태극기도 못 달게 하고 응? 진짜 애국가도 안 부르고 애들 왜 가르쳐요? 이 나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들 교육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건데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왜 선생 하시나요? 왜 당신들 사상을 애들한테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나요? 애들 인생 당신들이 책임질 건가요? 저는 애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적어도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이게 사상이 좋고 나쁘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인연 교육을 시켜라. 중학교 이하에는 전교조 선생님들 배치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도 가 있죠. 초등학교 여기가 북한인가요? 사탕 주면서 수령님 만세! 수령님 최고! 내 부모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세! 이런 나라 만들고 싶나요? 내 자식을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요? 저는 우리 세대들이 우리 애들이 이 나라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또 하나 참 황당하더라고요.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더라고요.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주화의 공자로 이재호 씨, 이부영 씨가 있었더라고요. 전교조. 그때 제가 그분들이 그런 사상을 가리키는 거라고 만약에 판단이 됐었다면 저는 그분들 교육 안 받았을 겁니다. 왜 제가 그분들 훈육을 받습니까? 저는 이 나라 지키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 망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전교조 중학교 이하 가입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인 국민총리 제발 제도화 시켜주세요. 법으로 강제화 시켜주세요. 전교조 활동을 하고 싶다면 그런 친북사상을 하고 싶다면 교직에서 떠나세요. 왜 애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런 다한국가 사상을 가리킵니까? 이걸 추천도서를 한다고요? 이거 소년공 다이어리 아니에요. 15세 미만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도 틀려요. 그 시대에 추천도서를 한다는 거 중학생이에요. 왜 편향된 시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